비가 소리 없이 내리던 새벽 3시 9살 하은이는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 방 안에 묘한 향 냄새가 퍼져 있었다. 할머니 댁에서 맡던 그 향 냄새와 비슷했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커튼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하은이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숨을 죽였다. 그림자는 서서히 형체를 드러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여자였다.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하은아, 춥지? 여자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멀게 들렸다. 하은이는 비명을 지르며 방문을 열고 부모님 방으로 뛰어갔다. 엄마, 아빠, 방에 이상한 아줌마가 있어요. 놀란 부모님이 하은이의 방을 확인했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창문이 살짝 열려 있고 빗물이 바닥에 고여 있을 뿐이었다. 하은아, 꿈꾼 거야. 괜찮아. 엄마가 하은이를 꼭 안아주었다. 하지만 하은이는 분명히 느꼈다. 그 여자의 차가운 손길이 자신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간 것을. 다음날 아침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마을 저수지에서 여자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하은이네 집 앞을 지나던 이웃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물었다. 어젯밤에 하은이가 무슨 일 있었다면서요? 엄마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옆집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아이고, 그 애가 죽은 사람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저수지에서 발견된 그 여자 말이에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은이가 죽은 사람을 본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마을에 알려졌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하은이는 귀신 본대. 무서워서 같이 못 놀겠어. 하은이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집에서 향을 피울 때마다 향 연기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아직 집에 못 갔어. 우리 아이가 기다리는데. 하은이는 귀를 막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그것은 분명 그날 새벽에 본 여자의 목소리였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은이를 지켜보았다. 하은아, 요즘 잠을 못 자는 것 같은데 할머니 집에 가서 며칠 쉴까? 하지만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집에는 더 많은 향이 피워질 테고 그러면 더 많은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이는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그 아줌마가 계속 와요. 자기 아이를 찾는데요. 엄마는 하은이를 꼭 안으며 말했다. 하은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그날 밤 엄마는 하은이 방에 작은 향로를 놓고 향을 피웠다. 그것은 악귀를 쫓는다는 특별한 향이었다. 하지만 향이 피어오르자마자 하은이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감사해요.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소리와 함께 방 안의 서늘한 기운이 사라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하은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 여자는 자신을 해치려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던 것뿐이라는 것을. 며칠 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저수지에서 발견된 여자는 서울에서 온 사람으로 어린 아들을 두고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된 것이었다. 사고사로 결론이 났지만 하은이는 알고 있었다. 그 여자가 마지막까지 아이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하은이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나는 이상한 애가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을 뿐이에요. 엄마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알아. 우리 하은이는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엄마가 더 사랑해. 저수지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졌다. 하은이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귀신 보는 애라며 놀렸다. 하은이의 부모는 딸을 지키기 위해 애썼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 애가 불러들인 거래. 죽은 여자를.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이 있나 봐요. 우리 아이랑 놀지 못하게 해야겠어요. 하은이는 학교에서도 혼자였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었고 체육시간에도 아무도 같은 팀이 되려 하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하은이를 바라볼 뿐 달리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은이 엄마가 절에서 유명하다는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우리 아이가 자꾸 이상한 것을 본다고 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말했다. 아이가 영적인 감각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데려와 보세요. 다음 주 하은이는 부모님과 함께 절을 찾았다. 오래된 절은 깊은 산 속에 있었고 향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하은이는 절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곳곳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엄마,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엄마는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절에는 스님 몇 분과 신도 두어 명뿐이었다. 스님은 하은이를 법당으로 데려가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다. 큰 향로에 향을 피우고 독경을 시작했다. 하은이는 향 냄새가 너무 진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향로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폭발했다. 야!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불길이 치솟았다가 이내 꺼졌지만 연기 속에서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이를 돌려줘. 내 아이. 그것은 저수지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더 오래되고 더 깊은 한이 서린 목소리였다. 스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아이에게 너무 강한 영적 기운이. 하은이는 공포에 질려 엄마 품에 파고들었다. 엄마는 딸을 꼭 안고 절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이었다. 하은이네 가족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 갑자기 나타난 검은 그림자 때문에 아빠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가드레일에 부딪혀 겨우 멈췄다. 다들 괜찮아? 아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차 안에는 진한 향 냄새가 가득했다. 절에서 쓰던 것과 똑같은 향 냄새였다. 집에 돌아온 후 하은이는 며칠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하고 알아누웠다. 열이 나고 식은땀을 흘리며 가위에 눌렸다. 엄마는 밤새 딸의 곁을 지켰다. 하은아, 엄마가 있어. 무서워하지 마. 하지만 하은이는 계속 무언가를 보는 듯 허공을 응시했다. 엄마, 그들이 너무 많아요. 다들 뭔가를 원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딸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다. 일주일 후 하은이가 조금 나아졌을 때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다. 그들이 다녀온 절의 스님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절의 오래된 향로가 원인 모를 화재로 모두 타버렸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수군거렸다. 그 애 때문이야. 그 애가 가는 곳마다 불행이 일어나. 하은이의 부모는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 하지만 이사를 준비하던 중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부모님이 이사 짐을 싣고 가던 중 대형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사고 현장에서는 이상하게도 향이 타고 있었다. 그 향은 절에서 쓰던 것과 똑같은 향이었다. 경찰은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하은이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다. 친척 집에 맡겨진 하은이는 말을 잃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런 하은이의 귀에 바람처럼 스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그것은 엄마의 목소리였다. 하은이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세월이 흘러 25살이 된 하은은 작은 도시의 허름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친척 집을 전전하다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한 그녀는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러 한적한 시간대를 선택한 것이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그것들이 보였다. 향, 냄새가 나는 곳이면 어김없이 희미한 형체들이 나타났다.
제사를 지내는 집 앞을 지날 때면 걸음을 빨리 했고 장례식장 근처는 아예 가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편의점에 낯익은 얼굴의 남자가 들어왔다. 하은은 그를 알아보았다. 같은 마을 출신의 민호였다. 그는 이제 장례 지도사가 되어 있었다. 하은아? 정말 너야? 민호는 반가워하며 다가왔지만 하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민호의 옷에서 향 냄새가 진하게 풍겼기 때문이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하은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민호는 커피를 2잔 뽑아 하나를 하은에게 건넸다. 마침 잘 됐다. 나 혼자 일하기 벅차서 도우미를 구하고 있었거든. 혹시 관심 있어?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장례식장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월급도 괜찮고 주로 서류 작업이야. 직접 시신을 다루는 건 아니고. 민호는 명함을 놓고 갔다. 하은은 그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잠시 망설였다. 편의점 알바로는 생활이 너무 빠듯했다. 일주일 후 하은은 결국 민호에게 연락했다. 장례식장 사무실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조용했다. 하은의 일은 서류 정리와 유족 상담 일정 관리였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하지만 어느 날 민호가 물었다. 그날 내 부모님이 왜 그 절에 갔는지 기억해? 하은은 움찔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묻어두고 싶은 기억이었다. 그때 우리 마을에서는 다들 알고 있었어. 내가 특별하다는 걸.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우리 할머니도 그랬대. 죽은 사람들을 보는 능력. 할머니 말로는 그게 저주가 아니라 은사라고 하더라. 하은은 쓴 웃음을 지었다. 은사? 부모님을 잃고 평생 외톨이로 살게 된 게?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내 부모님 사고. 그게 정말 내 탓일까? 어쩌면 그분들이 널 지키려다가. 하은은 갑자기 일어섰다. 그만해. 더 듣고 싶지 않아. 그날 밤 하은은 오랜만에 부모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엄마가 말했다. 하은아,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 너를 지킬 수 있어서 행복했어. 잠에서 깬 하은은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음 날 장례식장에서 한 노부부가 하은을 찾아왔다. 그들은 어제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족이었다. 죄송한데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향 냄새를 맡으면 누군가가 자기 말을 들어줄 거라고. 하은은 놀라 그들을 바라보았다. 노부부는 계속했다. 어머니가 하은이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셨어요. 혹시? 하은은 망설이다가 분향소로 갔다. 향이 피어오르는 순간 그녀는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다. 딸아, 미안하다. 살아생전에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부부에게 전했다. 어머니께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게 한이 되셨대요. 노부부는 흐느끼며 서로를 껴안았다. 어머니, 저희 또 사랑해요. 그 순간 하은은 분향소에서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포근히 안아주는 것처럼. 민호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봐, 내 능력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어. 하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저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장례식장에서 일한 지 석 달이 지났다. 하은은 점점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매일 분향소를 지나며 들리는 목소리들에도 덜 놀라게 되었고, 때로는 유족들에게 고인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할아버지의 가족이 하은을 찾아왔다. 소문을 듣고 온 것이다. 할아버지가 며칠째 혼수 상태인데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은은 망설이다가 병원으로 갔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진한 약품 냄새 속에서도 희미한 향 냄새가 느껴졌다. 병실에 들어서자 침대에 누운 노인의 옆에 흐릿한 형체가 서 있었다. 딸아, 금고 비밀번호. 내 생일이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가족들에게 전했다.
딸이 놀라며 물었다. 정말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손녀들을 위해 모아둔 학자금과 함께 편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항상 무뚝뚝하셔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어요. 딸은 울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눈을 떴다. 그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이런 일들이 알려지면서 하은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젊은 부부의 방문이었다. 25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영혼이 남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여보,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새 출발해. 하은이 메시지를 전하자 남편은 흐느꼈다. 미안해. 내가 그날 운전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제발 행복해줘. 그 순간 하은은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렸다. 그들도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고 싶었을까? 민호는 그런 하은을 묵묵히 지켜봤다. 때로는 너무 많은 영혼들의 목소리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면 따뜻한 차를 건네며 쉬라고 했다. 무리하지 마. 내가 모든 영혼을 달래줄 수는 없어. 하지만 하은은 멈출 수 없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의뢰가 들어왔다. 10살 소녀가 돌아가신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이었다. 소녀의 아빠가 간청했다. 아이가 엄마 없이 너무 힘들어해요. 한 번만이라도. 분향소에서 하은은 젊은 여인의 영혼을 만났다. 우리 수진이 잘 크고 있니? 엄마가 늘 곁에 있다고 전해줘.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은이 메시지를 전하자 소녀가 물었다. 엄마가 정말 곁에 있어요? 응, 늘 너를 지켜보고 계셔. 소녀는 처음으로 웃었다. 그 미소를 보며 하은은 깨달았다.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영혼들이 하은을 찾아왔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고 낮에도 계속거렸다. 하은의 얼굴은 날로 창백해졌다.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은아, 이러다 내가 먼저 가게 될 거야. 괜찮아. 이게 내가 할 일인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하은은 분향소에서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하은아. 그것은 어린 시절 그녀를 찾아왔던 저수지 여인의 목소리였다. 여인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이야기를. 하은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저수지 여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민호에게 어린 시절 절에서 굿을 해주었던 무당을 아는지 물었더니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다. 김보살님 말씀이지? 지금은 요양원에 계셔. 거의 90세가 되셨는데도 정정하시대. 주말에 하은은 요양원을 찾았다. 하얀 머리의 노무당은 하은을 보자마자 알아보았다. 그때 그 아이로구나. 많이 컸네.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그날 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노무당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날 폭발한 향로. 그건 귀신 때문이 아니었어. 내 어머니의 영혼이 들어온 거였지. 엄마가요? 하지만 엄마는 그때 살아 계셨는데 산 사람도 강한 염원이 있으면 혼이 잠시 몸을 떠날 수 있어. 내 엄마는 널 지키려고 자신의 혼을 걸었던 거야.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향은 원래 내가 받아야 할 애군을 대신 받는 향이었어. 내 어머니가 자신에게로 돌렸지. 그래서 노무당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은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내 부모님이 대신 그 애군을 받으신 거야. 그분들은 알고 계셨어. 내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도 그 능력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도. 하은은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다. 엄마가, 아빠가 날 대신해서. 그래.
그분들은 끝까지 널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도 내 곁에 계시지? 노무당은 서랍에서 오래된 향 갑을 꺼냈다. 이건 내 어머니가 그날 절에 가져왔던 향이야. 마지막 하나를 내가 보관하고 있었지. 이제 내가 가져가렴.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향을 받았다. 향 갑에는 엄마의 손글씨로 하은아,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하은은 분향실에 혼자 앉아 그 향을 피웠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그리고 들려왔다. 엄마의 목소리가. 하은아,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그리고 자랑스러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엄마, 이제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의 선택이었어. 너를 지킬 수 있어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아빠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우리 하은이 씩씩하게 잘 살아줘서 고마워. 많이 사랑한다. 하은은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가슴속에 쌓였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며칠 후 하은은 다시 저수지를 찾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 여인의 영혼이 머물고 있었다. 이제 기억났어요.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왔는지. 여인의 영혼이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래, 기억했구나. 당신은 우리 엄마의 친구였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에게 아이를 부탁하려고 했었고. 맞아. 내 아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 벌써 20살이 넘었을 텐데. 하은은 민호의 도움으로 그 아이를 찾았다. 서울에서 대학생으로 잘 지내고 있었다. 이모 손에서 자랐지만 늘 엄마를 그리워했다고 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그 청년에게 연락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늘 곁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청년은 울면서 말했다. 정말요? 엄마가 절 잊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당신이 잘 자라준 것에 대해 너무 고마워하세요. 그날 밤 저수지에서 은은한 빛이 하늘로 올라갔다. 여인의 영혼이 드디어 하늘 풀고 떠난 것이다. 민호가 하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수고했어. 이제 그분도 편안해지셨을 거야. 하은은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능력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민호야, 나 이제 알 것 같아. 왜 내가 이런 능력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하은은 본격적으로 영혼들을 천도하는 일을 시작했다. 향의 달이라는 작은 상담소를 열고 죽은 이들과 산 자들 사이의 매개자가 되었다.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30대가 된 하은은 이제 능숙하게 영혼들을 대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몸은 약해져 갔다. 영혼들의 한과 슬픔을 너무 많이 흡수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제주도에서 한 노인이 찾아왔다. 우리 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집 주위를 맴돈대요. 하은은 제주도까지 내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수많은 전쟁 영혼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며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집에 가고 싶다. 엄마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내 아들은 잘 있을까? 하은은 며칠 밤낮으로 향을 피우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에게 말했다. 이제 집에 가실 시간이에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수십 개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하은은 쓰러졌다. 민호가 급히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하은아, 제발 좀 쉬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 하지만 하은은 멈출 수 없었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그녀를 필요로 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소방관의 영혼이었다.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하다 순직한 그는 자신이 구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더 빨랐다면 모두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은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영웅이에요. 당신이 구한 그 아이는 지금 소방관이 되어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소방관의 영혼은 놀라며 물었다. 정말이에요? 네. 그 아이는 당신처럼 되고 싶어서 소방관이 됐대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소방관의 영혼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하은의 명성은 전국적으로 퍼졌다. TV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요청했지만 하은은 모두 거절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영혼을 상대하다 보니 하은의 경계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오가다 보니 때로는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헷갈렸다. 어느 날 밤 하은은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투명해지는 것을 보았다. 손을 들어보니 손가락 끝이 희미하게 흐릿했다. 이게 뭐지? 민호가 그녀의 상태를 보고 놀랐다. 하은아, 당장 이 일을 그만둬야 해. 내가 영혼 세계에 너무 깊이 빠져들고 있어. 하지만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내가 없어지면 누가 그들을 도와? 제발 너 자신도 좀 생각해. 민호의 간절한 설득에 하은은 잠시 일을 쉬기로 했다. 하지만 영혼들은 계속 그녀를 찾아왔다. 꿈에서도 깨어있을 때도. 요양을 위해 산속 암자에 머물던 어느 날 하은은 오래된 경전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자는 결국 그 경계에 갇히게 된다는 구절이 있었다. 하은은 깨달았다. 자신이 너무 죽은 자들에게만 집중하느라 산자로서의 삶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민호가 암자를 찾아와 말했다. 하은아, 넌 죽은 사람을 구하느라 산 사람을 잃고 있어. 특히 너 자신을. 그 말이 하은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언제나 남을 위해서만 살았지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다. 요양을 마치고 돌아온 하은은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다. 낮에는 산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고 정해진 시간에만 영혼들을 만났다. 민호는 그런 하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어느 날 하은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엄마가 나타나 말했다. 하은아, 이제 그 여인을 만나야 할 시간이야.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여인을. 잠에서 깬 하은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저수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새벽 안개가 자욱한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그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하고 그리운 느낌이었다. 드디어 왔구나, 하은아. 여인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이제 모든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됐니?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엄마의 언니였어.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자매보다 더 가까웠지. 여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내게도 아이가 있었어. 하지만 남편이 일찍 죽고 나도 병에 걸렸지. 죽기 전에 내 엄마에게 아이를 부탁하러 갔었어. 하지만 그날 밤 저수지에서 사고가 났고.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슬퍼하셨구나. 내 엄마는 내 아이를 찾으려 애썼지만 이미 친척에게 입양된 뒤였어. 그 죄책감 때문에 내 엄마는 더욱 너를 지키려 했던 거야. 여인은 하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울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따뜻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내 아이 대신 많은 영혼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내 엄마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하은이 물었다. 이제 떠나실 수 있으세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갈 시간이야. 하지만 가기 전에 내게 주고 싶은 게 있어. 여인은 하은의 이마에 손을 댔다. 순간 하은의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이 흘러들어왔다. 엄마의 어린 시절, 여인과 함께 웃던 모습들, 그리고 하은이 태어났을 때의 축복. 이제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가요. 하은이 향을 피우자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 연기 속에서 두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엄마와 그 여인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하은아, 사랑해.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엄마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두 영혼은 빛이 되어 사라졌다. 저수지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물 한 개가 거치자 저수지는 거울처럼 맑았다.
마치 모든 한이 씻겨 내려간 것처럼 민호가 다가와 하은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하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에. 그 후 하은은 계속해서 영혼들을 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겼다. 민호와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다. 그 아이 역시 특별한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 엄마, 나도 할머니들이 보여요. 5살 된 딸이 말했을 때 하은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다정하게 말했다. 그래, 우리 은서는 특별한 아이구나. 엄마가 잘 가르쳐 줄게. 은서는 할머니들이 무섭지 않냐고 물었다. 아니야, 그분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야. 우리는 그분들의 마음을 전해주는 다리가 되어드리는 거란다. 매년 부모님 기일이면 하은은 가족과 함께 저수지를 찾았다. 그곳에서 향을 피우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엄마, 아빠, 이모,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사랑해요. 바람이 불 때마다 향 연기가 춤을 추었다. 마치 그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 하은은 63이 되었다. 은발이 성성한 그녀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영매가 되어 있었다. 향 할머니라 불리는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딸 은서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영매가 되었고 소녀 또한 그 능력을 물려받았다. 3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신기해했다. 할머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은서가 상담 예약 명단을 들고 왔다. 하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 분 한 분 정성껏 모시자꾸나. 하지만 하은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평생 영혼들의 한을 받아내느라 지쳐 있었다. 의사는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하은은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10살 된 손녀 지은이가 물었다. 할머니도 언젠가는 저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하은은 손녀를 안으며 말했다. 그래, 언젠가는 할머니도 가야지. 하지만 걱정 마. 할머니는 항상 지은이 곁에 있을 거야. 그해 겨울 하은은 마지막으로 큰 천도제를 준비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아직도 떠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한 의식이었다. 전국에서 유족들이 모여들었다. 하은은 3일 밤낮으로 향을 피우며 수천의 영혼들과 대화했다. 그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유족들에게 전하고 한을 풀어주었다. 마지막 날 밤 하은은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십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민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여보,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 하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도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은서가 울며 말했다. 엄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은서야, 이제 내가 이어가렴. 지은이도 잘 가르치고. 병실에 향을 피우자 하은의 눈빛이 맑아졌다. 그녀는 무언가를 보는 듯 허공을 바라보았다. 엄마, 아빠, 오셨구나. 민호가 하은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당신 뭐가 보여? 다들 날 기다리고 있어. 반갑다고. 수고했다고. 하은은 마지막으로 손녀 지은이를 바라보았다. 지은아, 이제 내가 이어가렴.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가 늘. 마지막 말을 끝내기 전에 하은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이 그녀를 환송하는 것처럼.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동안 하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모두가 향을 피우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할머니 덕분에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장례를 치른 후 지은이는 할머니의 방에서 오래된 향 갑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편지가 있었다. 사랑하는 지은에게 이 향은 내 증조할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향이란다. 언젠가 내가 준비되면 이 향을 피워보렴. 그러면 우리 가족의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될 거야.
무서워하지 마. 우리의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야. 죽음과 삶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가족의 소명이란다.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향 냄새가 날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칠 때마다. 사랑한다. 나의 소중한 아이야. 할머니가. 지은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향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할머니야. 이제 내가 이어갈 시간이구나. 지은이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반갑게 대답했다. 네, 할머니. 제가 이어갈게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향 연기는 햇살 속에서 춤을 추며 하늘로 올라갔다. 마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처럼. 지은이는 할머니가 남긴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향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는 메신저이자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다. 우리는 그 다리를 지키는 수호자다. 지은이는 미소 지으며 일기장을 덮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다.